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SL이고요. 향후의 주가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한번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주가의 상승 모멘텀 그리고 하락 모멘텀 다 다룰 예정이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금리정의 부분에서 한번 접근하고 싶어서 금리 인하 점검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SL은 이렇게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크게 신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당연히 좋았고요. 그리고 물품에 대한 헤드램프죠. 헤드램프에 대한 출하량도 높은 상태였었고요. 이런 고금리 상태에서도 이렇게 큰 성장성을 보였는데 당연히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 그 전방산업이 자동차의 수요가 높아져서 SL의 향후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올라갈 확률이 좀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알기 위해서는 우선 금리부터 점검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금리 쪽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여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 두 개를 가져갔습니다. 하나는 PCE 물가 지수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고 미국의 PCE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미국이 먼저 금리를 인하를 해야지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경제 상태를 봐야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한 업체는 당연히 FOMC죠. FOMC에서 옛날부터 회의록에서 항상 강조를 했던 게 CPI보다는 PCE 물가 상승률을 2% 이내로 잡는 게 자신들의 목표다. 이렇게 계속 8월 의장부터 계속 발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PC 물가지수 상승률이 지금 잡히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는 뭐 우리나라에게 큰 영향을 주는 지수이기도 한데 또 미국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좀 서비스나 첨단 산업이 발전이 아무리 되었다 할지라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조업이 침체가 된다고 하면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 자료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PC 물가지수 상승률입니다. 우선 이번에 발표했던 게 2.6%가 나왔고요. 그리고 2023년도 이렇게 큰 높은 상승률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건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좀 좋은 징조일 수도 있는데 어, 중간에 한번 PC 물가 상승률이 올랐다가 줄어든 상태여가지고 예전에 이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기대감이 사라져가지고 증시가 좀 약간 조정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다시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볼 때는 지금 PCM 물가 상승률은 많이 떨어진 상태다. 그래서 미 연준이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좀 할 수 있을 확률이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약간 내포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는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50 이상이면 그 제조업 경기가 호황인 거고요. 호황. 그리고 50 미만이면 불황입니다. 50 미만이면 불황.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50 미만으로 떨어지고 또 우하향세가 된다고 하면 제조업이 지금 실질적으로 안 좋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고용이 당연히 낮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제조업이 만약에 파산 혹은 뭐 기타 등등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 정치권 개입은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FMC의 정치권 개입은 안 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미 연준에서 보겠죠. 그리고 그렇게 보게 된다고 하면 이 ISM 지수의 하락에 따라서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CME 패드 워치를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CME 패드 워치라고 하거든요. 지금 자료는 2024년 11월 7일 때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것을 좀 전문가들 의견을 취합해서 모아놓은 자료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보면 2024년 7월 11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날짜고요. 이때 기준 금리 예상치가 4.75%에서 5.00%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 할 것 같다라고 한 비중이 제일 높죠. 60%나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가 금리가 동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근데 지금 말 그대로 지금은 현재의 예상치입니다. 나중에 뭐 다른
독립 변수 같은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수치는 변경이 되는 점은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금리 인하할 확률이 특히 11월 달에 금리 인하할 확률이 높다. 이게 바로 지금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인하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 개인들이 이제 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라기보다는 이자가 좀 낮아지겠죠. 그러면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삶의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이 뭐를 할까요? 예, 소비가 늘어나죠. 소비가 늘어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주자가 자동차를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차든 내연기관이든 어디에도 다 적용 가능한 게 헤드램프인데 이 헤드램프를 바로 이제 SL에서 만들거든요. 예, 그러면 전기차가 아닙니다. 자동차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당연히 헤드램프의 수요도 늘어나겠죠. 그럼 SL의 실적도 좋아지는 게 추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 SL의 향후 미래성도 있다. 이 부분이 바로 성장 모멘텀입니다. 그러면 이제 SL에 관련된 기사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정리된 내용이 있는 기사인데, 노란색 부분이 중요합니다. 헤드램프 제품을 주력 생산하는 SL은 수익성 측면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적고 있죠. 그리고 기존의 할로겐 램프에서 에너지 고효율 제품이 LED, 정확하게 말하면 발광 다이오드 램프로 변화하는 추세인데 SL의 LED 램프는 트렌드 변화의 수혜주 분류된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LED 램프 덕분에 SL이 지금 매출액이 급등을 한 거고요. 3년 전이랑 비교하면 배수로 올라갔거든요, 매출액이.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할로겐 램프 같은 경우에는 제품당 단가가 대략 한 6천 원, 6만 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 이제 LED 쪽은 거기에 3배, 4배 정도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도 올라가고 이제 매출액이 크게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SL 한국 공장의 단가는 2015년 31만 원에서 지난해 67만 원, 120% 올랐죠. 그리고 미국 공장 ASP, 이 ASP는 그냥 판매 단가라고 보면 됩니다. 2015년 33만 원에서 2023년도 100만까지 220%나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수익성이 올라갔다. 단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수익성도 크게 오르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큰 혜택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추가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글로벌 램프 회사 중에서 SL의 수익성이 돋보인다고 분석을 했죠. 당연히 돋보입니다. 그리고 순수 램프 회사인 코이토, 이 코이토가 주가 수익 비용이가 PER이 13에서 15배인데 지금 SL의 그 PER은 5배 정도거든요. 굉장히 저평가된 상황이다.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스탠리 전기와 SL의 이익 체력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2배 가까이가 차이가 난다고 할 정도로 아직까지 SL은 저평가 우량주라고 보면 되고요. 심지어 지금 현재 미래성도 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자동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게 되고 그에 따라서 다시 한번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자동차 관련된 부분 쪽을 보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래적인 부분에서 이제 전기차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미래성이 솔직히 없잖아요. 왜냐하면 환경, ESG, 친환경 이런 부분에서 다 흡족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2030년 지나면은 내연기관 관련된 부분은 좀 많이 침체 혹은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자동차에 있는 헤드램프, 자동차 앞에 보면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앞에 빛 쏘는 거. 이 헤드램프는 전기차든 하이브리드든 그냥 내연기관차든 안 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든 그리고 바이든이 되든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리스크가 없다는 게 이제 SL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재무제표 보면서 한번 요약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L의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5조를 한번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도랑 비교를 하면 기존의 3조에서 5조 1천억까지 플러스 2조가 더 됐죠. 거의 한 60% 정도의 성장성을 보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원래 1,100억 정도였어요. 근데 4,700억으로 무려 400% 이상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할로겐 램프에서 LED 램프로 변환하면서 이게 고부가 제품을 많이 팔다 보니까 마진이 많이 남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맨 밑에 있는 여기 FCF, 정확하게 말하면 프리 캐시 플로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이 프리 캐시 플로우가 좋으면 뭐냐면 일단 기업의 현금이 유입이 많이 된다는 거고 현금 창출이 잘 됐다는 말이고, 또 이제 현금을 많이 보유한다는 말이거든요. 왜냐면 투자할 거 다 하고 남는 돈을 의미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때 이러한 주식들이 외국인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 외국의 이제 저서들을 많이 보면 워렌 버핏부터 시작해서 하워드 막스까지 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전부 다 F셰프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외국인들은 그대로 이제 모방을 하면서 따라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F셰프가 좋은 업체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FCF가 높은 부분이 바로 SL의 상승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차트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L의 차트입니다. 이 앞에는 예전에 설명을 드려서 잠시 확대를 시킨 부분이고요. 예전에 추세선이 이렇게 아래 위로 그어졌었는데 이때 돌파를 했죠.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럴 때 잘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그때 추세선을 뚫고 난 다음에 이평선이 정배열되고 올라갔습니다. SL의 이제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하면 매우 저평가된 상태였거든요. 이때가 항상.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 PBR 수혜주를 받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현대차가 좀 많이 현기차가 주가가 오르면서 그에 대한 영향도 받은 부분도 있고요. 지금 차트 보면 헤드앤숄더죠. 그리고 그 위로 좀 지금 찍고 내려가고 있는데 보통 헤드앤숄더 찍고 나서는 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경우가 좀 옵니다. 이런 확률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저보다 차트를 많이 잘 아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해석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지만 상승 동력은 확실히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매기는 기업의 밸류에이션 가격이 있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저평가입니다. 그거는 맞고요. 하지만 이제 미래의 성장 동력, 미래의 성장성은 좀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될 필요는 확실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 발생해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 무역량이 완전히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SL도 주가 떨어지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지금 현재로는 희박하고 그런 부분,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한번 뒤통수 막는 거 아니면 SL의 미래 성장 동력은 좋아서 좋은 흐름을 타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자료를 분석하고 공부를 하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거지 절대 사람의 말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좀 제발 좀 해주시고요. 저희 대기업은 이러한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자료 조사하고 이렇게 한 부분을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지 절대로 주식을 사라고 권유하는 업체가 아닌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왜 떨어지는지 기관의 수급이랑 외국인 수급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이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게 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요 근래에 이제 주식이 그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당연히 기관이 다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오히려 더 지금 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이거 외국 아닙니다.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고 그리고 보통 지금 증시가 본격적으로 확 올라갔었을 때가 정확하게 보면 한 5월 한 중순쯤인 것 같거든요. 바닥 찍고 확 올라갈 때 이때 좀 매집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럴 때 한번 외국인들이 왜 샀는지 의심은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FCF FCF가 급등한 업체에게는 외국인이 몰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의심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